자, 그래서 오늘 그 수업은 그 48번까지 숙제 내준 것 중에서 풀이가 필요한 것들 지금부터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질문이나 번호 부르면 될 것 같아. 번호. 몇 번? 주모부터 해봐. 몇 번 풀어주면 될까? 어? 아래쪽이 숙제가 응. 숙제를 못 해가지고 응. 숙제를 안 했어? 그러면? 야, 그럼 숙제를 안 한 사람 누구냐 한번 손 들어봐라. 체크 좀 하지. 응. 너는 이름이 뭐였더라? 서준이지? 서준이 몇 번까지 했어? 두고 왔어요. 책을 두고 와서 했는지 하긴 했어 근데? 네. 다 했어? 네. 그러면은 수요일날 갖고 와. 네. 그거 되잖아. 대신 했는데 안 갖고 와서 못했으니까 일단은 과제는 안 한 걸로 체크를 할게. 네. 안 한 걸로 과제 점수 몇 점 줘야 되나? 50점 만점이잖아, 그지? 한 사람당 2번 들어갔으니까. 월요일날 50, 수요일날 50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각각 선생님들이 숙제 내준 거 그때 검사할 거 아니야? 내가 내준 거 수요일날에 검사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아니냐? 30점 감점. 그러면 20점만 받아라, 서준아. 네. 그 다음에 또 안 하는 사람. 소민이 해왔어? 네. 응. 준모 몇 번까지 했어? 중간에 문제가 안 됐어. 아, 중간에 문제가 안 돼 있어? 그럼 너는 30점, 알겠냐? 네. 응. 20점 감점. 그럼 나머지 소민이 다 해왔고 조강민이 해왔어? 네. 응. 그 다음에 윤우가 누구야? 아, 너가 윤우야? 해왔어 너? 다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도원이가 너가 도원이 해왔어? 자, 그러면은 준모 10문제 빼고 풀었던 것들 중에서 질문 좀 하세요. 빨리. 없어? 없으면 넘어가서 다른 사람도 얘기해. 빨리. 지금 이걸 풀어봤는데 질문이 없다는 거 그게 진짜 이상한 거거든. 그거 여기 있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질문을 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서준이가 이거 문제가 없지 여기가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너 같이 봐라 좀 누구랑 같이 봐야 되나? 나 준모랑 같이 봐라. 준모야. 야, 서준이 너 준모랑 같이 하자. 이거 가져가 일단. 이건 가져가고. 이게 책을 안 갖고 오면 이게 불편하단 말이야 이렇게. 강민이 빨리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질문 없습니다. 질문 하나도 없어? 네. 야, 씨, 다 이거 대단하네. 그래? 그럼 넘어가. 소민이는 있어 질문할 거? 전부 다요. 좀 선별 좀 해라. 응? 전부 다까지는 아니고. 그러면은 46번 같은 거 이해되냐? 네. 선생님 질문 하나 있어요. 뭐 40번이요. 40번? 40번. 내가 강제적으로 할게. 40번이랑 46번 이해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을걸? 내가 너희들 수준을 너무 높게 보는 건가? 낮게 보는 건가? 46번을 이해했다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힘과 운동 파트에 대한 파트의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 아직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이해? 47번도 이해가 됩니까? 47번도 이해가 체계수가 뭐예요? 안 될 건데. 뭐라고? 체계수가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그래. 그리고 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48번 같은 경우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여기는
것들이. 원해도 이 네 개는 좀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른 문제는 괜찮아. 할만해. 그냥 뭐 그런 듯한데 이 뒤에 있는 요 46, 47, 4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심화 과정 정도 한 친구들이 좀 잘하는 편이고 아직 기초 과정 한 학생들한테는 모르겠다. 아직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어.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려나? 어쨌든 40번 같은 경우는 너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 40번에서. 이거요. 그 앉은 뱅이 저울에 눈금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래. 자 40번에서 이제 부력에 대한 부분을 좀 배워보면은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게 떠받치는 힘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지금 아직 담그기 전에 여기 이제 밑에 안전뱅이 저울에는 뭐가 측정이 되겠냐? 그냥 비커하고 물의 무게 정도만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물체를 담그는 순간 뭐가 발생을 하냐면 위쪽 방향으로 F 부력이 발생을 해. 맞냐 안 맞냐? 이건 누가 힘을 주는 거야? 물이 유체가 지금 물체에게 힘을 가하는 거야, 실제로. 실제 부력의 정체는 뭐냐면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로우 G V 이게 이제 부력의 정체인데 로우 G V를 해석을 해보면은 이 로우하고 V가 이게 질량 M에 해당되는 값이거든. 밀도 공식에 의하면 로우하고 V가 질량 M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밀도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구하냐?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뭔 소리야? 질량? 질량분의 부피. 그게 밀도야?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좀 부피분의 맛이 M 이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이게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 이제 밀도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공식에 의하면 부피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질량 M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로우 V로 구해지는 게 질량이야. 맞냐 안 맞냐? 근데 우리가 부력 공식이 왜 이게 나왔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증명을 받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 공식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부력 공식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부력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때 이 로우 V가 그러면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질량 M에 해당되는데 뭐의 질량이냐면 물의 질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물의 질량. 응? 이 로우가 물의 밀도고 요 V가 뭐냐면 이 물체가 V라고 하는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 이 녀석을 담그면서 발생된 밀려 올라간 물의 부피라고 생각하면 돼.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이 로우 V가 질량은 질량인데 어떤 질량이냐면 물체를 담그면서 이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 때문에 밀려 올라간 물의 질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뭘 곱하는 거야? 이거 중력 가속도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중력 가속도 G를 곱한다는 얘기는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mg, 그지? 그래 안 그래? mg 즉 이만큼 밀려 올라간 물의 무게에 해당되는 게 부력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 이런 로지브이라고 하는 게 뭐에 의해서 발생된 공식이냐면 이 물체에게 발생되는 사방에서 발생되는 압력차로 발생되는 힘이거든 이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력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는 거냐면은 유체가 물체에게 가하는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물이야. 내가 물인데 어떤 물체가 있다고 내가 물체를 위로 이렇게 이렇게 민다고 생각해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키가 엄청 커가지고 천장을 내가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해볼게. 내가 천장을 밀면 내가 위로 밀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내가 천장을 밀면 바닥 어떻게 될까? 뚫려요.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저울 위에 올라가 있어, 알겠지? 그리고 내가 위로 밀어. 그럼 저울의 무게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올라가지. 왜 올라가? 나 분명히 위로 가 있는데. 잠깐만. 위로 간 힘에 대한 반작용이 바닥을 향하기 때문에 그런. 아직 작용 반작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을 수 있어. 원투 과정 기초 해가지고는 이 작반에 대해서 막
엄청 그 세밀하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힘은 실제로 서로 작용점이 다른 지점에서 서로 발생되는 힘이라서 실제로 내가 위로 물체에게 힘을 가하게 되면 반대로 큰 물체도 나를 밀면서 바닥을 누르는 힘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냐 이거? 그래서 이 물체를 공기 중에다 놨을 때는 여기서는 특별하게 부력까지 추가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물의 무게만 발생하겠지만 얘를 넣는 순간 유체가 얘를 위로 밀면서 아래쪽으로 F 부력에 대한 반작용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공중에 떠 있지만 얘가 비록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력에 대한 반작용이 추가로도 바닥을 누르게 된다. 그래서 저울의 눈금이 원래 아까 뭐 여기였다면은 조금 더 늘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부력의 크기만큼. 오케이? 그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네.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완전 이해가 됐냐? 말투가 왜 그러냐 너? 어? 말 똑바로 좀 해봐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46번도 좀 가봅시다. 저번에 애들은 46번을 질문을 하더라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보면 알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옆에 서준이 좀 같이 봐. 야, 준모 좀 같이 옆에서 좀 보여주면서 좀 같이 좀 해라. 어떤 문제인지 봐야 될 거 아니냐? 어? 자, 가와 나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냐 이거? 네. 가 같은 경우는 아래에다가 아래 물체에다가 힘을 주는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위에 있는 M자리 물체가 같이 끌려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그지? 맞냐 안 맞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F를 가하지만 위에 있는 그 자그마한 B 물체가 실에 매달려 있지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딱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야. 그리고 또 문제를 조금 더 읽어봤더니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은 무시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은 자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할게요. 물체와 바닥 사이는 바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바닥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바닥하고 A라고 하는 물체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 면에서 발생되는 마찰력은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아. 이 면은. 근데 어디서는 존재할 것 같아? 물질 사이. 여기서는 없단 말 안 나와 있는데. A하고 B 사이에는 마찰력이 요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이에서 마찰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그럼 뭐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있다고 나오죠. 있다고 봐야지. 특별하게 여기서 없다는 말이 없으면 있는 걸로 취급을 해야 되고, 만약 없으면 이 움직임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마찰력이 없으면 밑에다가 힘을 줘버리잖아. 어떻게 돼버려 그러면? 위에 놈은 가만히 있고 밑에 놈만 뽕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 그지? 그 보자기 위에다 물체 놓고 탁 빼면은 위에 있는 물체는 그대로 있는데 보자기만 딱 빠지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관성이랑 마찰력보다 큰 힘을 이용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만약 요 사이에 마찰력이 없으면 요 위에 있는 물체가 이 물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냥 얘만 쓱 빠져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근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 함께 움직였어. 그렇다는 얘기는 요 바닥 사이에서의 A와 B 사이에서는 마찰력이 존재하고 있다로 취급을 해줘야 돼. 일단 문제. 내가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겠니? 네. 서준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어? 문제만 딱 읽어봐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겠느냐 이 말이야. 아직 경험치가 없으면 안 보일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복습하면서 하나씩 익혀야지 이런 것들. 그지? 그래 안 그래? 어쨌든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요것부터 좀 분석을 좀 해보자. 이것부터 얘를 갖다가 F라고 하는 힘을 지금 가하게 되는 과정이야. 그때 이 두 물체는 그러면은 무슨 운동을 하겠니? 기본적으로 그렇지, 가속 운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힘을 가하기 때문에 이 두 물체는 지금 합력이 0인 상태가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두 물체 다 같이 함께 가속도 A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 두 물체는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 걸까? 계산 가능하냐 안 하냐? 가능하지, 그지? 뭘로 계산하면 돼? n분의 f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이 두 물체의 가속도를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n분의 f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m에다가 뭐 넣어줘야 돼? 두 물체의 무게의 합, 질량의 합을 갖다가 넣어줘야지. 얘가 질량이 m으로 나와 있고 얘의 질량이 m으로 나와 있으니까 m 플러스 m에 그 다음에 f가 가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요게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에 해당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자, 그렇게 됐어. 그래서 그 기억의 가에서 두 물체의 가속도는 m 플러스 n분의 f이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의 관점으로 나온 거야. 자, 이해되냐 안 되냐? 네. 이해되지, 그지? 자, 근데 가에서 니은에서 보면 이제 가에서 두 물체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은 m 플러스 n분의 fm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거든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자, 한번 봐보자. 요 밑에 있는 물체는 이만큼의 가속도를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는 거냐면은 요것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야. 힘을 직접 받았어,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위에 있는 놈은 어떻게 해서 가속도를 가지게 된 거지? 힘도 안 받았는데? 맞죠.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특히 가속도를 가졌다는 얘기는 뭘 받았다는 얘기냐면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서준아, 졸고 있으면 안 된다. 피곤하지? 시험 끝나갈 거에.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위에 있는 놈은 무슨 힘을 받았겠느냐 이 말이야. 마찰력밖에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 지금. 맞잖아. 다른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힘도 없어. 근데 얘가 가속도를 가졌다는 얘기는 마찰력을 받아서 가속도를 가지게 된 거다. 그럼 여기서 준 거야. 위에 있는 이 B라고 하는 물체는 마찰력의 방향이 어느 쪽이었을까? 왼쪽이야? 왼쪽으로 마찰력을 받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가자? 그렇지. 얘가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을 가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 이해되냐 이게? 자, 그래서 이 마찰력을 받고 얘가 이만큼의 요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게 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됐지, 그치?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면 될 것인가? 근데 요게 정지 마찰력이었을까? 이게 정지 마찰력이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지금 현재 이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A 위에 얘가 정지해서 가만히 있겠지. 그냥 같이 오겠지 지금. 그러니까 요걸 구해버리면은 정지 마찰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F는 M, A.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떠한 물체에게 힘을 가하면, 그지? 그래 안 그래? 질량의 역수비로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다가 그 가속도에다가 뭘 곱하면, 질량을 곱해주면 얼마만큼의 힘을 받았는지 그 R자 힘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이 F는 MA야. 소민아,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듣고 있어야 돼. 네. 서당계 3년이면 뭐야? 풍월도 풍어를 누른다 그랬어. 그래 안 그래? 네.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알겠지?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근데 졸고 있으면 안 돼. 어? 뭔 말인지 몰라도 듣고 있어야 돼. 진짜로 물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도 듣고 있어라. 나중에 들은 이 풍월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순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힘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지금 지가 갖고 있는 가속도에다가 뭐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지의 질량 m을 곱해주면은 지가 얼마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요거 가속도가 m 플러스 m의 f가 지금 이 녀석의 가속도인데,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G의 질량 m을 곱해주면 R자 힘의 크기 F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맞지, 그지?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f가 실제는 이 마찰력 f일 겁니다. 이 녀석 이게 m 플러스 m의 mf. 자 이게 정지 마찰력의 크기일 건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이면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은 아닐 겁니다. 그보단 작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 보너스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디귿 나에서 물체 A의 가속도는 n분의 f이다 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 나에서 그 A의 가속도를 좀 구해봐야지.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딱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이게 줄만 이렇게 달아버린 거야. 줄을 다는 순간 이 줄에서는 뭐가 발생하냐면 그렇지.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텐션이 발생한다. 텐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겠지. 이게 이제 텐션이 발생하는 상황. 마찰력이 발생을 해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그지? 그래 안 그래? 뒤에서 줄이 못 가게 딱 막는 거지. 그러면 그때 이 T의 크기는 얼마이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T는 뭐와 같아야 돼? 맞죠. 마찰력의 크기와 같아야만 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지. 이게 줄 달아버리면 얘 못 움직이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밑에 놈만 쭉 가지 않겠어? 밑에 놈만? 그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러면 밑에 있는 녀석의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안해야 될 게 있어. 마찰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이 밑에 물체에게 발생을 하는 상황이야. 이 상황 지금. 물체 위에 물체, 나무도막 위에 나무도막이 있는 문제가 예전에 선생님이 주말과학 때 선생님 제자들한테는 항상 가르쳐주지만 이게 작용 반작용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가르쳐주거든. 작용 반작용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그래서 나무도막 위에 나무도막이 있으면은 딱 눈치채라 그랬어. 이거 작용 반작용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무도막 사이에서는 작용 반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니 절대 이걸 관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마찰력이 존재한다면 이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은 아래쪽 물체를 왼쪽으로 이렇게 못 가게 하는 힘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 되냐? 되는 게 정상인가 안 되는 게 정상인가 난 잘 모르겠지만 이걸 이해를 하려면 경험치가 좀 많이 쌓여 있어야 되거든. 실제로 심화 과정 하는 정도 되면은 이해는 할 텐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돼? A는 똑같이 n분의 f라고 하는 공식에다 놓고 가속도를 구하면 돼. 그럼 m에다가는 뭐 집어넣어야 됩니까? m에다가는 요 녀석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니까 대상을 우리가 이제 한정을 해보자. 왜냐면 얘는 안 움직이니까 얘랑 같이 움직이는 상황과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얘만 가속도를 가지게 될 테니까 질량에다가는 m을 집어넣으면 돼. 맞지? f에다가는 r자 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한테 발생되는 모든 힘을 다 집어넣으면 돼. 지금 몇 개의 힘이 발생하고 있냐면 F하고 이 뒤쪽으로 발생되는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 요거 두 개 발생하고 있으니까 F 마이너스 F 반작용 요게 가속도야 요게. 오케이? 그때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냐면 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식을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근데 뭐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n분의 f는 아니잖아 적어도. 그치? 디귿은 아니지. 맞냐 안 맞냐? 적어도 디귿은 아니잖아. 굳이 뭐 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구하고 싶으면 구해라. 넣어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기역과 니은이 된다. 선생님 응. 근데 이거 저거 넣으면 안 되잖아. 저거 m 더 스몰 m 더하기 라지 m 분의 mf는요 가속도가 a일 때 그거 아니에요? 그 마찰력 아니에요? 저는 같이 움직일 때 정지 마찰력이니까 움직일 때인 나에는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뮤에 아니야. 그러니까 n으로 하면 돼. 이런 마찰력을 구할 때는 이게 실제로 멈춰 있어서 정지 마찰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지금 뮤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 있어. 못하는 거죠. 안 나와 있어서 틀렸다는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걸 못하는데, 그래서 아까 줄이 없을 때부터 분석을 하는 거야. 줄이 없을 때 발생되는 마찰력의 크기하고 줄이 있어서 얘를 못 가게 했을 때 그 마찰력의 크기는 같아. 마찰력이 달라질 수 없어. 운동 상태가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얘는 고정돼 있고 얘는 음. 움직이는 거니까 얘네 둘 기준으로 보면은 응. 얘는 가만히 얘를 고정시켰을 때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운동은 그거잖아. 마찰력으로 해야 되니까. 움직이고 같이 움직였을 때 그때 마찰력이 이거였는데, 맞지? 그럼 못 움직이게 했을 때도 뭐가 발생할 거냐면 똑같이 마찰력은 발생할 거거든. 마찰력은 근데 그게 다를 거란 말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 안 다르다고. 똑같다고. 다르죠. 안 달라. 이게 같이 맞아. 움직이면요. 얘를 기준으로 고정시키면 얘는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마찰- 마찬가지잖아. 정지해 있잖아. 근데 밑에 거는 음. 움직이니까 운동 마찰력을 써야죠. 뭔 소리야? 그게 처음에 최대 정지 마찰력이 아니잖아 지금. 네, 그래 안 둘 그래? 다 맞.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줄이 있으면서 못 가기 때문에 요 두 물체 사이에서 발생되는 마찰력인 거잖아. 그게 같은 거지. 그 크기는. 아니. 응?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응. 그게 안 돼. 근데 나에서 그 A가 정지해 있는지 아니면 그 운동 되고 있는지 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A가 아예 모르는 거 아니에요? A가 움직였다라고 적혀 있어. 아 그래? 그러면은 움직였으면은 B는 가만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물리학을 할 때 처음에는 얘가 없을 때에 발생됐던 힘이 얘가 있음으로써 다른 조건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 안 그래? 다른 조건이 바뀌는 좋은 경우가 없다고. 근데 B가 그러면은 안 움직이게 되니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니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지. 왜냐면 여기서 있는 이 텐션과 그럼 이 텐션이 얼마냐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구하려고? 텐션은 운동 마찰력을 해가지고 그 값을 하면 되겠죠. 무슨 또 운동 마찰력을 해서 나와 또 갑자기. 지금- 갑자기 여기서는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에 대한 구분을 넣지 않았어. 그냥 마찰력이야. 근데 그치? 값은 그래, 다르게 그래. 나오는. 아니 안 같이 나와. 지금 조건으로는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없었을 때 같이 움직였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네. 그지? 근데 얘가 다시 달림으로써 얘는 안 움직이는 상황이야. 그럼 얘가 안 움직이려면 이때 발생될 요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마찰력의 크기하고 여기 있는 텐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안 움직인 걸로 해석을 해버려야 돼. 지금 상황은 맞냐 안 맞냐? 운동이냐 정지 마찰력에 대한 구분이 아니야 지금. 그거는 그냥 이 사이에서는 마찰력이 존재한다 안 한다 요것만 지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거는 그래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요 녀석이 요거라고 봐야 돼. 이 녀석이 요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발생된 요 마찰력의 크기를 구해야 된다면 이게 없었을 때로 구해줘도 돼. 똑같이. 이 텐션의 크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 발생되는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야 되겠느냐? 이걸 구할 땐 얘가 없이 발생될 수 있는 마찰력을 얘가 있음으로써 발생되는 거니까 얘가 이게 상쇄가 된 거니까 없었을 때 구해서 이 녀석의 값을 유추한다고. 자주 써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없었을 때 이 정도의 마찰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지? 그때 이 텐션과 이거는 같다고 봐도 돼.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라? 값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나요? 근데 응. 나에서 나에서 A는 움직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나에서 B는 안 움직이는데 A는 움직이잖아요. 응. 그러면 그 걔네 사이에서는 운동 마찰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아요? 뭐? 마찰력이구나. 자꾸 저 새끼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말하잖아. 왜 갑자기 운동 마찰력하고 정지 마찰력이 나오냐고. 왜냐면 응. 가는 어디서 지금 운동 마찰력이 있다라고 나와? 가는 A, B 사이가 정지해 있는데 나는 음. A, B 사이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움직이든 어쩌든 간에 운동 마찰력이 지금 발생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지금 이 사이에서 마찰력은 있는 건 마찰력은 있다고. 어? 근데 그 마찰력의 크기가 지금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건 이거라고 지금. 맞냐 안 맞냐? 아예 그냥 어? 이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상황은 얘가 갑자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 마찰력을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거하고 요거의 크기가 같아서 안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때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이거가 돼야지. 이건 뭐가 돼야 되냐고 대체. 값이 그냥 다르기만 한 마찰력인 거죠. 뭔 값이 또 달라. 어떻게 다르다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뭐가 나와 있어 다르다고 그러는 거냐고. 여기서는 무슨 값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다르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걸. 그러면은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응?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에 대한 구별은 물투부터 나오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마찰력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어? 여기서 운동 마찰력이 어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안 그래? 만약 운동 마찰 계수가 0.2고 뭐 정지 마찰 계수가 0.4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 운동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마찰 계수를 넣겠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뭐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계산을 반복하는 거기는 하죠. 응?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막 적용해 버리면 지금 이 상태에서만 적용을 해야지. 거기서 얘에 대한 반작용을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그래? 그럼 뭘 집어넣어? 어? 굳이 산수라 해야 된다면 어? 갑자기 뮤프라임 따로 만들어가지고 해? 어? 그냥 못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못 집어넣는 게 아니지. 집어넣을 수는 있지. 구별이 없으면. 그래 안 그래? 구별이 없으면 넣을 수 있는 거잖아. 마찰력이라고 하면은 아 맞잖아. 안 그래? 왜 없으면 구별 없으면 괜찮죠. 지금 어디다 구별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이제 안 해놨잖아. 조건대로 하면 되지. 근데 안 해놓은 거는 넣을 필요가 응.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 나도 그래서 안 넣었잖아. 어? 여기까지만 넣었잖아. 근데 굳이 넣었냐면 이걸 넣어도 된다 이 말이야. 응? 아니냐? 맞아 안 맞아? 아니 처음에는 얘가 없었을 때는 이만큼의 마찰력이 얘네들이 얘의 질량하고 얘 질량의 합에 의해서 이 F에 의한 값에 의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이 값을 너희들이 이렇게 유출해놨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줄 하나밖에 안 달려있어 여기에. 줄 하나만 달려있다고. 그러면 이때 텐션은 얼마야 되냐고 보면 이때 텐션은 얘가 실제로 줄이 없었을 때 받은 이 힘과 같은 힘이 발생을 해야 멈출 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발생되는 마찰력은 이거일 거고 막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는 이거보다 작아질 수도 있겠지. 그때부터 정지 마찰력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떠한 이걸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자꾸. 어? 맞잖아. 그래 안 그래? 너 뭐 때문에 이러는지 아냐? 네,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움직인다고 하는 게 안 움직일 때 기준이면 선생님 말씀이 맞죠? 아니 막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막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맞잖아.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로 막 그리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가 같은 경우는 가속도를 가질 수 있어. 힘을 가해서. 그지? 근데 나 그림은 멈춰 있다가 F를 가해가지고 막 시작하는 거 아니야?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줄이 처음에 느슨하게 있다가 갑자기 팽팽해진 거야 지금? 어? 왜 이렇게 우기냐? 어? 왜 이렇게 우겨? 맞아 안 맞아? 뭐 할 말 있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냐고. 근데 뭘 자꾸 이게 맞자 저게 맞냐 이게 짜가 되지 않느냐 못 구하냐 그냥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뭘 바탕으로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왜 상상을 하냐고. 맞잖아. 너희들 상상력이 불러왔잖아 지금 이런 사태를. 어? 일어나지도 않은 사태를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상상력에 의해서 막 대답한 거잖아. 우긴 거잖아. 그건 이상한 거지. 조건에 없는 내용을 막 집어 넣어가지고 막 우길 필요가 있을까? 근데 여기 움직였다고 되는데요. 어? 움직였다고 되는데요. 근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A가 했으면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어. 움직였다. 네, 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움직였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이게 움직였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네가 모르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한참 움직이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걸 네가 모르는 거잖아. 모르면 더더욱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왜 넣냐고. 그것도 왜 우기냐고. 그런 것도 하면 되지. 맞잖아. 어? 지금 시간만 너무 많이 가버렸잖아. 쓸데없이. 별것도 아닌 거에. 맞냐 안 맞냐. 어? 논쟁이 필요한 것들은 질문 시간에 하자. 웬만하면. 어? 그냥 수업 시간에는 크게 논쟁할 필요가 없고 너무 많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 웬만해서는 넘어가고 체크해놨다가 다른 애들도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이게 너만의 과외 시간은 아니잖아 지금. 너희 둘만의 과외 시간은 아니잖아 말이야.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딴 애들 생각을 해서라도 좀 있다가 알겠다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일단 알겠다가 하고 독서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물어봐도 되고. 안 그냥? 맞잖아. 네. 그걸 꼭 지금 이게 꺼내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하면서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아니 몇 번 얘기했으면 알아놓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데 계속 안 받아들이고 지금 꼭 20분 30분씩 이렇게 보내야 돼? 어? 이게 맞는 거야?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응? 우기지 말자. 어? 우기지 말자고. 내가 봤을 땐 별로 좋은 논리로 지금 뭐 우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 아니 똑똑한 걸 알겠어. 남들이 안 보는 것까지 보는 건 알겠는데 우길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이게 뭐야 주식? 강민이 강 뭐냐? 강윤호. 강민 네가 강민호야? 아니요. 예, 강윤호, 강민, 조강. 네가 강민이지 그지? 네. 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똑같이? 어? 똑같이 우기고 있으면 되겠냐? 영상 찍은데 지금? 어? 맞냐 안 맞냐? 네 어떻게 생각하냐? 우길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막 맞아가지고 빠득빠득 우긴다고 하면은 뭐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틀린 걸로 계속 우기고 있으면 어떡해? 올바른 논리도 아니면서 수업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자중해라 둘이. 알겠지? 진짜. 자, 그 다음에 47번. 47번에 이제 정지 마찰 계수하고 운동 마찰 계수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그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위에 있는 B가 지금 정지되어 처음에 이제 물체가 B가 이제 정지해 있는 상태를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로 이제 그 조건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10N으로 해서 이제 수평력을 작용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는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그걸 판별을 해줘야 돼. 왜냐면 자, 이 문제는 아랫놈을 땡기는 게 아니라 이번엔 요놈을 땡기는 거거든 지금. 그치? 그래 안 그래? 요놈을 땡기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땡기면 이 아래에 있는 물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서준아. 서준이 맞지? 그지? 서준아.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땡기면 얘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할 텐데 만약 움직인다면 왼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만약 움직인다면 왼쪽? 많이 해봤을 거야. 물체 위에다 올려놓고 얘 땡기면은 밑에 놈도 같은 방향으로 같이 딸려오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밑에 놈도 이쪽으로 지금 운동하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거거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두 물체가 같이 붙어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따로 올 수도 있어. 따로 다른 속도. 그러니까 두 번째 사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에서 요 사이가 미끄러지면서 얘가 올 거냐, 맞지, 그지? 아니면 딱 같이 달라붙어서 올 거냐, 요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아까처럼 저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로 판단을 해야 돼. 요런 문제들 같은 거. 왜? 운동 마찰 계수하고 정지 마찰 계수가 딱 정해져서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서로 달라붙어서 같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는 정지 마찰력보다 이 외력이 작아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마찰력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건데 마찰력을 어디까지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 너희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의 힘을 주게 되면 그때는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정지되지 않고 운동하면서 마찰력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지금 이거 몇 뉴턴으로 당겼냐면 10뉴턴으로 당겼어. 10뉴턴으로. 10뉴턴 당겼으면 이때 발생될 수 있는 요 위에서의 이 마찰력의 크기가 10뉴턴보다 작으면 얘가 이 마찰력을 이겨버리고 요 위에서 미끄러져서 갑니다. 근데 이 마찰력의 크기에 보다 요 10뉴턴이 작으면 얘 여기서 멈춰 있어야 돼. 못 움직여.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알겠지? 그때 이 마찰력의 크기 구할 수 있거든. 이거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인지.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라고 정지 마찰 계수가 있는 거거든. 저 정지 마찰 계수의 0.6이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를 구할 때 쓰는 마찰 계수거든, 저게 실제로. 그러면은 자 마찰력의 크기는 우리가 μn으로 구한단 말이야. 이때 이 μ는 정지 마찰력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0.6을 집어 넣어줘야 되고, 그때 수직 항력 n은 얘가 바닥을 누르는 이 물체의 중력의 크기를 집어 넣어주면 돼. 그럼 몇 뉴턴 집어 넣으면 되냐? 여기다가
10N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 나와 이거? 6N이 나오는데 이 6N이 무슨 마찰력이야?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의미하는 거야. 이 6N이 실제로. 그러면 이게 6N보다는 뭐야? 이 10N이 더 크잖아, 그지? 그럼 얘 어떻게 움직이겠어, 얘가 서준아?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어떻게 움직이겠어? 이 바닥 사이에서 얘 밑에 있는 놈과 딱 같이 달라붙어서 오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서 온다는 얘기지. 미끄러져서 실제로 운동 마찰력이 미끄러지면서 이제 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마찰력은 이 6N이 작용되는 게 아니라 얼마가 작용될까? 이때는 여기다가 0.6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0.4를 집어넣어가지고 6N이 아닌 4N의 운동 마찰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때는 여기에서 이제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이제 앞으로 얘를 힘을 주면서 계속 끌고 올 거거든. 앞으로 향후 과정 자체가 그런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도 뭐냐면 나무도막 위에 나무도막 문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가 발생해? 이 두 물체 사이에서는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지. 아까 얘를 이쪽으로 끌고 가면 이 물체가 왼쪽으로 간다 그랬는데 바로 왼쪽으로 가는 원인 힘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바로 이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맞지? 그때 이 F 반작용의 크기가 얼마일 거야? 그러면은 몇 뉴턴? 4뉴턴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각 물체에 대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왜냐하면 A는 n분의 F로 각각의 물체에 대한 가속도를 구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부터 구해보자. 요거 얘가 B라고 되어 있는데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M에다가 얼마 넣어주면 돼? 네가 연우라고 그랬냐? 연우? 윤우? M에다가 뭐 집어넣어주면 돼? M에다가 1kg. F에다가는? F에다가 6이요. 6. 그러면은 6m/s의 제곱이라고 하면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6m/s의 제곱으로 지금 가속돼서 오고 있는 거고 미끄러지면서 얘 같은 경우는 A는 이제 아래 이놈 같은 경우는 가속도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거 똑같이 n분의 F로 구해주면 되지, 그지? 그때 질량 얼마 해줘야 돼? 4kg야 아니면 5kg야? 4kg야 5kg야? 4kg 위에 1kg짜리 있잖아. 4kg야 5kg야? 4kg라고 해야 돼. 왜? 얘하고 얘가 가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는 각각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우리가 풀어야 돼. 그래서 밑에다가 4kg 집어넣고 F에다가는 4N을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면 1m/s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위에 놈은 좀 빠르게 이렇게 오르고 있고 밑에 있는 놈은 천천히 오는 그런 상황이 될 거야. 여기서 조금 버전업되는 문제들이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리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 나온다. 여기서 조금 버전업된 게 그게 언제 풀 거야? 그런 것들을 향후 9월달 이후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접하게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접하는 이런 문제들이 뭐가 될 거냐면 향후 9월 이후 수업에 기초 문제들로 베이스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너희들 자습 안 하지 지금, 그지? 자습 안 해가지고 집에 가는 순간 싹 다 덮어두고 있을 건데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너희들 물리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얘네들은 걱정 없을 거야. 너희들은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소민이 좀 걱정스러워. 그지? 네. 소민이는 물리 빼고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 선생님이. 그지? 그러니까 너는 딱 정해져 있어 목표가. 물리만 열심히 파면 돼. 물리만. 그러면은 너는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목표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좀 물리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중모는 이제 시작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이번 그 뭐지 예비 기간 때는 물리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둬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물리 선생님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물리 선생님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효율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기별로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뭐 공부해야 되는 시기 아니야? 물리 공부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언제까지 딱 이걸 물리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되냐면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딱 그거 지나가면 이런 소리 안 할 거야.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뭐라 할 거야? 이제 화학해, 생물해라 생물. 야 암기해야지. 이제 이 얘기 할 거야 그때부터. 근데 그 전까지는 물리하라고 할 거야. 물리하라. 진짜로. 오케이. 안 그러면은 안 돼. 자 이렇게 하고 48번은 못할 것 같아요. 알겠죠? 48번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뭐 나머지는 뭐 그 좀 이따 해답지를 주면요. 그때 그 해답지로 답을 좀 맞춰봐. 너희들이 숙제한 거 알겠지? 그리고 준모 같은 경우는 안 했다 그랬잖아. 그거 다 해보고 채점 그 해답지로 채점 같은 거 좀 해보고. 그리고 오늘 숙제는 특별하게 없고 48번까지 완벽하게 채점 다 해서 알겠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번에 싹 다 해야 될 수월까지 다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수요일 선생님한테는 그 48번까지 다시 한번 애들 완벽하게 다 채점하고 복습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렇게까지만 숙제해오면 될 거야. 그리고 오늘은 이론 부분은 일과 에너지 파트야. 일과 에너지. 서준이 일과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돼 너는? 네가 지금 물리 월 2까지 했냐? 1까지 했냐? 1 했냐? 그러면은 중학교 과정 때 이 일과 에너지 파트를 한번 배웠지. 중등과정. 그리고 물원 과정에서 일과 에너지 파트를 한번 배운 상태야. 그러면 적어도 2번은 배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그 정도 배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지금. 너는 어느 정도까지 했지? 일과 에너지? 저 물론까지 했는데요. 물원까지는 다 했어? 너는 다 했잖아. 그지? 네, 각시 너는 어디까지 했니? 중상이 중3까지밖에 안 했어? 그럼 고등 물원 같은 경우는 안 한 거야 지금? 소민이는 어떻게 됐냐? 중학교 과정에 일과 에너지 정도는 배웠니? 네. 근데 중학교 때 더워요? 중학교 3학년 과정 때 이거 배우거든 실제로. 그래서 네가 만약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선행을 했으면 배웠을 거고 안 했으면 안 배웠을 거고. 네. 아이씨 내가 아니라 어디까지 했냐? 중학교 거 했고요. 응. 물론 했고요. 아 오케이 됐어. 준모는 중학교까지밖에 안 돼 있는 거지 지금, 그지? 그럼 중학교까지 돼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배울 이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의 이 일이라고 하는 거 뭐하고 항상 같이 배우냐면은 에너지랑 항상 같이 배우지, 그지? 그지? 강민이가 얘기해봐. 왜 일과 에너지를 같이 배우는 거야? 이제 일이 에너지가 돼서 그렇지. 이거 둘이 같은 거라서 그래.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 핵심적인 거. 일과 에너지는 같은 거야. 실제. 근데 왜 다르게 부르지? 그게 핵심이거든.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네, 일과 에너지 파트를 왜 다루는가.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입자들의 운동의 근원은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누가 정의한 거야?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한 거야.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지? 그 입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그 운동의 에너지, 그 에너지원이 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 그 운동에 대한 근원이 뭘까를 고민을 했다는 얘기지. 뭔가 연료가 있어야지 그걸 연료로 해서 뭔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그게 에너지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에너지. 그러니까 우주가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 에너지가
우주 안에 어떻게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을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에너지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의문이 두 가지가 남단 말이야.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가변적일까? 아니면 일정한 양만 존재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과학자들이. 언제까지? 1900년도 초까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심했었어. 실제로. 그래서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그 아주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우주가 이제 탄생할 때 그때 에너지라고 하는 요 물리량이 실제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생성될 것이냐 아니면 늘 일정한 양만 존재하고 있을 것이냐, 요게 가장 핵심이었어. 결론은 뭐였어, 강민아? 유지된. 그렇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몰라, 이건 정확하게 몰라. 이거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천체 물리학자라든지 이제 여러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그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의 양은 늘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도 나온 거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데서 기인된 거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역학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운동의 근원은 뭐야? 결국은 에너지. 에너지가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서 운동을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야, 과학자들은. 즉 운동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착안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파트의 실제 핵심 목표는 뭐냐면 이런 에너지의 입출입을 갖다가 분석하는 파트라고 보면 돼요. 에너지의 입출입을 분석하는 파트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에너지의 입출입이 무슨 뜻이냐, 서준아? 에너지를 얻고 그렇지. 에너지를 얻는 놈이 있으면 잃는 놈도 있고, 그지? 잃는 놈이 있으면 얻는 놈도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파트란 말이야. 이걸 분석하는 파트가 지금 너희가 배우는 이 파트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딱 정해놓은 거야. 어떻게? 잃는 것과 얻는 것에 대한 명칭을 좀 정해놓으면 어떨 수 있을 거야? 분석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냐. 이게 그 의미로 해서 같은 물리량인데 부르는 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우리가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형태냐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을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물체에게 일을 해줬어, 무슨 뜻이야 이거? 에너지를 줬다. 에너지를 공급해줬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일이라고 딱 불러주면 너희들 딱 이제 인식하잖아. 아, 에너지 공급의 의미.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에너지는 무슨 의미일까? 일이 공급의 의미면 에너지는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지. 할 수 있는 능력, 소비할 수 있는 능력, 방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취급하면 된다는 얘기야. 어때? 구별되기 쉽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래서 공급한 에너지의 양을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W는 F S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이게 일의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해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일을 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힘을 주고 벽을 막 밀었단 말이야. 이거 뭐 한 거야 결국은? 내가 갖고 있던 일부 에너지를 이 벽에다가 효율적으로 막 공급을 해준 건데 얘가 안 받네. 무슨 말인지 아냐? 내가 쟤한테 에너지를 공급 못했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 그래서 그때 공급된 에너지의 양을 산술화시킬 수 있는 공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워크의 약자 W. 그지? W는 이렇게 있어. 너무 유명한 공식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근데 그러면 이 앞에 지금 플러스가 지금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W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을까? 강민아? 그렇겠죠. 가능하냐? 이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W의 의미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W가 존재한다면 만약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에너지를 반대로 한다. 빼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공급의 반대는 뺏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가능합니다. 플러스 W가 있다면 뭐도 가능해? 마이너스 W도 가능하다는 얘기. 왜? 여기서 누가 벡터야? FS 중에서 F가 벡터잖아. F가 벡터 아니냐? S는 벡터 아니죠, 그렇죠? S는 그냥 이동거리의 의미로 쓰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 F가 지금 벡터 값이거든. 그러니까 이 F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반대 방향의 힘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실제 이 물체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 이 물체에게, 어떤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이. 맞냐 안 맞냐? 맞지? 그걸 우리는 마이너스 W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W. 이런 역할을 하는 놈들이 있어. 어떤 놈들일까?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있어. 가끔 보면. 어떤 놈들일까?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했던 말들이 있어. 그 힘 중에서. 그렇지, 마찰력. 비보전력에 해당되는 마찰력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물체를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 이 녀석을 이제 밀고 갈 거야. 알겠지? 이 녀석을 이제 밀어. 그때 내가 힘을 얼만큼 줬냐면 100N을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 100N을 주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 1m 정도 이동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 물체에게다 뭘 해준 거야? 일을 해준 거야. 즉 이 물체에게 100줄,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00이잖아, 그지? 100, 이거 단위가 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체에게 지금 100줄만큼 에너지를 공급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공급받은 에너지만큼 얘는 뭘로 갖게 될까? 그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운동속. 그렇지, 운동 에너지로 갖게 돼. 그래서 얘가 이쯤 왔을 때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얘 뭘 받게 될 거냐면 속도를 갖게 될 거거든. 그때 이 속도를 가지고 무슨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잖아. 2분의 1 mv 제곱으로.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봤더니 얘가 100줄이 아니라 50줄밖에 안 되더란 말이야. 이상하다. 난 분명히 100줄만큼 공급했는데. 근데 얘가 이쯤 왔을 때 지금 속도를 따른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봤더니 50줄밖에 안 됐다는 말이야. 50줄 어디 갔어? 누군가가 뺏어간 거야 이거. 누가 뺏어갔다. 우리가 관광한 게 있는데 바로 바닥에 뭐가 있어? 마찰. 마찰력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물체 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마찰력도 동시에 얘한테 일을 해준 거야 지금 현재. 내가 이 물체를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동안 그때 마찰력도 얘한테 똑같이 일을 해주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때 그 마찰력은 공급이 아니라 뺏어가는 마찰력이었다. 뺏어가는 에너지였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향후 이 파트를 진행을 할 때 플러스 W와 이 마이너스 W를 잘 구별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맞냐 말이야. 이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그 첫 번째 논리다. 마이너스 W. 이 마이너스 W만 잘 해도 좀 뭐 약간 좀 중상위급 문제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녀석에 대한 부분만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일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일률.
서준이는 일률 배웠냐 안 배웠냐? 배웠는데 배웠는데 기억이 나냐 안 나? 잘 안 나냐? 가물가물하지 그지? 응. 연우? 너도 중3 때 이거 배우지 않나? 윤우 맞지 윤우? 일률 어떻게 배웠니? 그 시간당 일을 한 일의 양아니에요. 그렇지.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일의 효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의 효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률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P는 T분의 W 이렇게 구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전체 한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눠버린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일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단위 시간 동안에 일을 하겠느냐. 단위는 못 쓰냐 근데 이거 좀 특이한 단위 쓰는데 와트. 그러면 강민아 네. 이 P는 뭐의 합자일까? 맞아 방금 네가 얘기했던 파워야 파워. 이 W 이 와트라고 하는 단위는 원래 어디서 쓰는 단위냐? 전기에서도 쓰고 전자기학에서 쓰지 않냐 일반적으로? 근데 왜 이거 역학에서 갑자기 이름이 나오냐? 갑자기 인류이라고 하면서 아니 이건 워크라고 했잖아 이거. 그래서 워크의 약자로 W 쓰는데 그러면 인류도 워크랑 관련된 거니까 뭐 좀 뭐 W 비스무리한 뭐 문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갑자기 무슨 전기하냐? 파워 나오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단위도 이게 와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력 단위입니다. 이거 전력 단위. 대체 왜 이런 게 나와서 인류를 표현하는 걸까? 안 궁금하다냐 이런 거? 이 강민이 아니 이거 혹시? 배웠나? 심화 과정까지 했잖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응 예전에 다시 전자기학 시간 한번 돌려가 보자. 알겠지? 전자기학이 이 전력을 중3 때 같이 배웁니다. 맞죠? 이거 중3 때 같이 배우지 않아?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 1파트하고 이거 같이 배우는 이유가 있어. 전력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걸로 구한다고 되어 있거든. 전력을 IV로.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거 전에 공식이 있어. 이 전에 공식이 뭐야? 전기 에너지를 뭐로 나누는 개념이냐면 시간으로 나누는 개념이야. 이게 전력이야. 아, 맞지? 그지? 네. 이 전기 에너지 공식이 I, V, T에 해당되거든. 그래서 이 T가 약분 처리되면서 결국은 I, V만 남는 게 전력입니다. 그래놓고 이 녀석의 단위를 와트라고 쓰고 이 녀석을 파워라고 해가지고 전력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예. 처음에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먼저냐라고 하면은 얘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이 전자기학에서 먼저 확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전력이라고 하는 요것에 대한 개념을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다. 근데 역학에도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 있었거든. 똑같이.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은 어떤 개념이야 이게? 둘 다 똑같이 에너지를 뭘로 나눈 개념이야?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야.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문자 P를 써서 표현을 하고 이게 전자기학에서 파워로 설명을 하니 이것도 역학에도 똑같이 같은 문자 P를 써서 표현하는 거야. 단위도 갑자기 줄줄거리다가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와트가 나오는 이유도 전자기학에서 이 전력의 단위, 파워의 단위를 와트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와트로 설명을 하려고 해. 역학에서. 왜? 둘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실제로.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특징적인 것들은 좀 잘 알아놓고 있으면 좋겠지. 이게 이제 인륜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근데 이제 이 인륜 공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맞냐 안 맞냐? 이 녀석을 조금 변형시킬 수 있잖아. T분의 F, S. 그때 이 T분의 S가 뭐에 해당되냐? 속도 V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륜 구할 때는 T분의 W만 있는 게 아니라 뭐로도 구할 수 있다? F, V. 역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의 크기하고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지금 속도를 알고 있다면은 얼마만큼의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인륜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 공식입니다. FV.
차후 알게 될 거야. T분의 W라는 공식 선생님 솔직히 써본 적이 별로 없어. 항상 뭐로 구하냐면 FV로 구합니다. 대부분 문제에서. 그래서 인류를 할 때는 이 FV라고 하는 요거 공식 절대 잊어버리지 마. 여기 이제 가장 핵심. 자, 그 외에 나머지는 솔직히 선생님이 중학교 때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있는 것들은 에너지 종류 모르는 사람 있냐? 위치 에너지 다 아냐 모르냐? 다 알지, 그지? MGH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이 공식 모르는 사람 있어? 다 알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것도 역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공식.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이 파트에서 너희들에게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확립해 줄 만한 것들은 요 정도가 다야. 나머지는 뭐 도구의 원리나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하면서 해야 돼. 문제풀이 하면서 아, 요 도구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배워 주시면 되지. 굳이 이론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우리 수업 시간이 몇 시까지지? 20분까지냐? 지금 마치 그지? 그래서 일부러 좀 여기서 좀 끄는 건데 어쨌든 이론 요 정도만 돼도 사실은 너희들 문제 풀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문제를 숙제로 내주지는 않을게요. 알겠죠? 네? 대신 48번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철저하게 복습해라.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